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처방약 복용하시면서 영양제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환별 주의 영양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추석 앞두고 선물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글루코사민, 오메가3 보충제 이걸 좀 안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권 교수님? 주의라기보다는 이제 효과가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글루코사민이나 아니면 콘드로이틴 이런 것들이 되게 관절통 때문에 많이 드시는 보조식품이 되겠는데 네. 이게 사실 연골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걸 바깥에서 먹으면 이게 연골도 튼튼해지겠지인데 사실은 소화로 다 되는 거고요. 몸에서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 또 글루코사민은 특히 포도당에 아민기가 붙은 이제 유사 포도당이기 때문에 사실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당대사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간 복용할 때 신장 장애가 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중성지방을 떨구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도 심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아까 박경인 교수님 말씀하신 스타틴만큼 확실한 약이 없거든요. 스타틴 드시고 오메가3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이제 처방약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뇨병에 이어서 고혈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은 칼륨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권 교수님? 사실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들이 혈압을 낮추는 것은 잘 알려져 있어서 이런 식품들은 많이 권장을 하는데 이제 보충제로 드시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약제 중에 칼슘 기량제만큼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ARB나 AC 억제제라는 계통이 되겠는데 흔히 알려져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고칼륨 혈증입니다. 칼륨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당뇨가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칼륨 수치가 높은데 이런 고혈압 약제를 드시면서 칼륨 보충제를 드시게 되면 이거 칼륨을 떨구는 또 약을 또 추가해서 맛없는 약을 또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심해서 드셔야 되고 아마 칼륨 보충제는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건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환별 주의 영양제 이어서 또 만나볼게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셀레늄, 다시마환을 주의하라고요? 이건 좀 의외기도 해요. 그 셀레늄이 암을 그 예방을 해준다고 해서 저도 가끔 먹는데 이 셀레늄을 그 갑상선 암에 그 셀레늄이 갑상선 암에 안 걸릴 것 같은데 왜 안 좋은가요, 교수님 그게? 네, 셀레늄이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는 미세 영양소 성분인데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얼마나 충분한 연구 결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셀레늄을 보충을 했을 때 과연 그냥 일반 아무 질병이 없는 사람이 이걸 많이 먹었으면 이제 갑상선 질환이 생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갑상선 암이 예방이 된다거나 그런 근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이제 일부에서는 뭐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서 안구병증이 생기거나 하면은 이제 안과에서 처방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게 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고용량 많이 먹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셀레늄 성분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다시마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것을 음식으로 드시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다시마환 같은 경우는 요드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게 이제 자칫 잘못 섭취를 하시다가는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영양제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그럼요.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계속해서 알고 먹자 질환별 주의 영양제 네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약 드시는 분들 오메가3 보충제와 은행잎 추출물은 주의해야 한다고요, 박 교수님. 네, 오메가3 보충제랑 이제 은행잎 추출물은 대표적으로 이게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혈액을 묽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는 잘 드시진 않는데요.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은 항응고제나 이제 항혈전 생성제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이 저런 성분을 같이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출혈 성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내가 이런 거 먹고 있다 이런 거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통풍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니아신, PCO일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박현아 교수님? 통풍이라는 병은 혈액 안에 요산 농도가 높아지니까 온몸에 쌓여요. 요산이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통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의 치료 재료는 요산이 좀 덜 만들어지는 약을 쓰거나 아니면 요산이 빨리빨리 소변으로 배출되는 약을 쓰는데 니아신 또는 나이아신이 요산의 소변으로의 배출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통풍 발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메가3 드시고 통풍 생겨서 오시는 분 제가 진료실에서 왕왕 뵙는데요. 오메가3를 이제 순도 높은 걸 드시면 괜찮은데 PCO일이라고 순도가 조금 낮은 오메가3가 있어요. 이건 한 30% 정도만 오메가3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생성 기름이라서 이 안에 또 퓨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시고 나면 이 퓨린 때문에 퓨린이 몸 안에서 요산이 되고 이 요산 때문에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라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오메가3를 안 드시거나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장기간 과다 복용을 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영양가 있는 영양제 퀴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과다 복용하면 도리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 3번 철분, 4번 비타민 C. 저 답을 보면 거의 다 저 비타민인데 3번만 그 철분 비타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뭐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고 해서 저를 거의 초딩 수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3번입니다. 예. 맞춰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죠, 교수님? 네, 정답 3번 맞고요. 네. 되게 이제 철분 제제를 뭐 덮어놓고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텐데 되게 이제 어지럽다 하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빈혈 생각하고 이제 뭐 약국에서 권한다든지 또 친구분들이 드신다 그러면 보충제를 이제 복용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어지럼증이야말로 그 원인 질환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뭐 부정맥이 있다든지 뇌졸중 전조 증상이라든지 뭐 이석증 또는 뭐 전정기능 장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밝혀내시고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철분 제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일단 이제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고 또 철분이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간이나 심장이 침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간 질환 또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여러 내분비 질환에 또 침착이 되면 당뇨나 뇌하수자 질환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영양가 있는 영양제 퀴즈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고용량 과다 복용할 경우에 임신부의 기형아 위험을 높이고 흡연자 폐암 위험을 높이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번은 칼슘제, 2번은 칼륨제, 3번은 비타민 A 영양제. 뭘까요? 이거 제가 어렵죠. 아직 미혼이고 임신을 안 해봐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근데 김덕현 씨 아시겠어요? 네, 저도 아직 그 임신을 좀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기회가 되면은 저도 한번 뭐 저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은 다 좋은 것 같고 칼륨이 아닐까요? 네. 네, 정답은 땡입니다. 네, 정답은 3번 이제 비타민 A 영양제인데요. 우리가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신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태아가 성장하는 데 되게 필요한 영양소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고용량, 장기 복용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량을 복용하게 될 경우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게 되면 결국은 태아의 사산이라든가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제 흡연자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보면 이제 그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을 고용량을 장기간 섭취를 한 사람들을 추적 관찰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폐암 발생이 18% 이상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흡연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 A 섭취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임신하고 나면 비타민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타민 A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영양가 있는 영양제 퀴즈 세 번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고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혈관을 도리어 딱딱하게 만드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1번은요, 오메가3, 2번은 칼슘제, 3번은 은행잎 추출물. 이건 제가 유추해 보겠습니다. 칼슘을 섭취하면 뼈가 단단해지잖아요. 그쵸. 혈관도 단단해진다. 2번 칼슘.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요. 정답은 칼슘입니다만 오. 이유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칼슘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모든 영양소와 마찬가지로 음식입니다. 음식은요, 칼슘이 많은 음식이 우리가 섭취를 해도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 그다음 섬유소 이런 것들이 칼슘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혈액의 농도가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지죠. 그런데 영양소의 칼슘은 칼슘만 들어있기 때문에 고용량을 먹으면 갑자기 혈액의 칼슘 농도가 확 올라가고 많아진 칼슘이 조직에 덕지덕지 붙습니다. 이 중에서 혈관에 붙으면 혈관에 석회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슘을 영양제로 드실 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500m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